한때 기업 가치가 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0조 원에 달했던 인도의 교육기술 거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파산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한순간에 추락해버린 기업 바이주스의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인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치열한 교육 시장 중 하나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회사가 바로 바이주스였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 바이주스는요, 기업 가치 220억 달러를 인정받으면서 이건 뭐 거의 세계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회사는 파산 상태입니다. 믿어지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어떻게 인도 최고의 스타트업 성공 신화가 역사에 남을 만한 가장 극적인 실패 사례 중 하나가 되어버렸을까요? 많은 위대한 이야기들이 그렇듯이 이 이야기도 한 명의 아주 뛰어난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창업자 바이주 라빈드란이죠. 원래 엔지니어였던 이 바이주 라빈드라는요, 우연히 자기의 진짜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죠. 인도 최고의 경영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 CAT라는 정말 어려운 시험이 있거든요. 여기서 무려 2번이나 만점을 받으면서 순식간에 스타 강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의 가르치는 방식이 완전 게임 체인저였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무료 수업을 들은 학생 10명 중에 9명이 유료 강좌에 등록할 정도였다니까요. 맨날 달달 외우기만 하던 학생들한테는 그야말로 혁신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엄청난 인기몰이를 한 교수법이 어떻게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비즈니스로 커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에는요, 바로 이 공격적인 판매 전략이 있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부모님들 집에 직접 찾아가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아주 교묘하게 자극하는 거죠. 아니, 아이가 이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는데 어떻게 좋은 성적을 기대하세요?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1년 구독료가 15,000루피였는데요. 이게 당시 인도 일반 가정의 한 달 월급이랑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판매 모델은 실패할 수가 없어 보였겠죠. 시장은 엄청나게 크고 돈 버는 방식은 확실하니까요.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투자자들이 바이주스에 돈을 넣으려고 그야말로 줄을 섰습니다. 바로 그때 전 세계를 덮친 위기가 바이주스에게는 오히려 상상도 못할 높이로 회사를 밀어올리는 엄청난 순풍이 되어주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바이주스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인도 교육기술 시장에 투자가 폭발적으로 몰렸는데 바이주스가 그 돈의 절반 이상을 다 쓸어 담았어요. 투자금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죠.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현금 덕분에 회사는 무려 220억 달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진정한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고 느꼈겠죠? 회사는 마케팅이랑 다른 회사들 사들이는데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축구 왕제 메시를 모델로 쓰고 월드컵 공식 스폰서가 되는 등 전 세계에 자기들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바이주스라는 거대한 제국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회사가 무려 18개월이나 늦게 재무제표를 공개했는데요. 그 숫자를 보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매출이 2억 4천만 달러인데 손실은 그 2배에 가까운 4억 5천만 달러였어요. 쉽게 말해 1달러를 벌 때마다 거의 2달러를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바이주스는 사실 혁신적인 교육회사가 아니었던 거죠. 매출의 80%가 태블릿 판매에서 나왔거든요. 알고 보니 그냥 하드웨어 회사에 더 가까웠던 겁니다. 회사 내부 사정도 엉망이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공포 분위기 같은 끔찍한 문화가 폭로됐고요. 판매 목표를 못 채우면 바로 해고당했고, 심지어 기업 가치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유령 회사를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이 모든 균열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추락으로 이어졌고 최종적인 몰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회사를 지탱하던 기둥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소송이 터지고 현금은 바닥났죠. 대출금, 후원금은 물론이고 심지어 서버 비용까지 못 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한때 220억 달러에 달했던 기업 가치는 99%가 날아가면서 그냥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창업자랑 그의 가족이 자기들 지분을 팔아서 무려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을 현금으로 챙겼다는 겁니다. 회사가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창업자는 이 모든 실패는 내 성공을 질투한 사람들의 음모 때문이다 라면서 여전히 아주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야망과 천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만 쫓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경고일까요?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진짜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